그때와 같이 이렇게 폭락이 오는 건가? 뭐 그때 그 샥이 그렇죠. 오는 건가? 서프라임하고는 예. 서프라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때는 부동산 때문에 그 경제 공황이 왔던 거고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 이자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그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널 고정. 그 미국 평균 가격 202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지난 22년 동안의 그 중간 가격표를 보는 건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정점 찍었죠. 그러고 나서 2010년, 2011년, 12년까지 바닥 찍고 이때 이제 서프라임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6년도에 최고가에 샀다라고 뭐 본인 탓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0년 후에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이미 그 가격 회복했어요. 지금 비싸게 샀더라도 10년 후에는 그 가격보다는 더 높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좀 빨리 되면 좋겠다. 빨리 되면 좋긴 하겠죠. 예. 네. 2006년도 최고가가 20만 초반인데 2022년에 정점 찍은 게 40만 초반이에요. 거의 이게 2배라는 거죠. 주택 중간 가격을 지금 미국 전역. 미 전역에. 네, 미국 전역. 예. 예. 캘리포니아는 40만 불짜리도 요즘에 거의 없던데. 40만 불이면 뭐 그라지 한 2개짜리만 하나 주죠. 그라지도 줄 수 있나 모르겠네. 홈 프라이스 크래싱 커밍. 2007년도 그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job cuts. 지난번 그 크래시에서는 8 million job들이 fire 됐다. 근데 지금은 none. 오. 현재 그 job 마켓은 좋다. total payroll jobs. 그러니까 W2 샐러리 받으시는 분들이 130 million jobs. 네. 근데 지금은 153 million job들이 존재한다. 훨씬 더 많네요. 예, 전보다 지금이 job 그 숫자상으로는 많다. 그리고 total jobs. 15년 전에는 138 million job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58 million job들이 있다. 그러니까 job 수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이 훨씬 컨디션 면으로는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 15%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서프라임 론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라임이 뭔지 아세요? 갈비? 어디 가요? 프라임 갈비. 농담이지. 프라임이 뭐냐면 네. 정부에서 정하는 이자율. 그 페드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이 4.25라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4.25에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말진을 그 위에다가 2% 정도 묻혀요. 프라임은 4.25. 하지만 일반 시세는 6.5, 6.25. 그게 프라임인 거예요. 정부에서 네. 정해놓은 거. 근데 서브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서브.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것보다 낮은 이자율을 퍼줬다는 뜻이에요. 4.25가 프라임인데 뭐 3% 이자를 퍼주는 게 서프라임인 거예요. 2007년도는 다 서프라임이었죠. 네, 숨 쉬면 융자 나왔어요. 맞아요. 왜 그때는 그런 융자가 가능했느냐? 지금 솔직히 차 살 때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차를 살 때 네. 본인이 얼마 돈 버는지 안 보여줘요, 서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퍼주는 거예요. 인컴을 안 보고 그냥 줬어요? 네. 그런데다가 제로다운으로 집 사게 해주는 거야. 뭐 인컴도 안 돼. 그런데다가 막 몇 채씩 주는 거야. 근데 이 집들이 렌트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몰개지가 더 비싸.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나니까 우선 힘든 거고. 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제일 큰 거 다른 거 하나는 IRS하고 바이어가 준 서류 그 세금 보고서하고 대조를 해요. 오. 이제는. 그러고 나서 틀리면 융자 안 해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바람직한 거긴 해요. 그럼요. 네, 원래 그렇게 했어야지.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난리가 나면서부터 2009년도부터 또 융자하는 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융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이센스 없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그 융자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예전만큼의 그런 크래시 이렇게 폭락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사태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네요. 크래시가 있기 전에 5년부터 얼마나 많은 새 집이 지어졌느냐. 오,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지난번 크래시에서는 7.65 밀리언의 그 집들이 지어졌다. 새 집을. 새 집이. 이번 크래시에서는 4.6 밀리언의 집이 지어졌다. 그리고 인벤토리.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매물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 크래시에서는 거의 4 밀리언 유닛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1 to 1.2 밀리언. 오, 한 뭐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구매 가능한 집밖에 없다라는 거. 음흠. 지난번 크래시하고 대조했을 때. 그리고 mortgage delinquency. delinquency라는 거는 페이먼트 못 하는 거죠. 그 몰게지 페이먼트 못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0%. 지금은 3.6%. 오, 3분의 현저하게 1. 적네요. 네. 예. 3분의 1. 그리고 homes in foreclosure. 현재 차압 진행 중인 매물의 숫자는 4.6%. 지금은 0.6%. 여기서 잠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예전만큼 그 폴크로저 되는 집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차압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페이먼트가 30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변동이 없어. 네. 근데 지난번 크래시는 변동이 2배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인컴이 확실한 경우에는 차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집 가격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 음. 그래서 그냥 팔아도 돈이 남아. 그렇기 때문에 전처럼 차압하면서 나몰라 던져버리면서 은행이 알아서 헐값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운페이도 어느 정도 하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그게 다 커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이제 뭐 붕괴라든지 서프라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mortgage delinquency 네. 90 plus days or in foreclosure. 그러니까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못 낸 그 숫자 보게 되면 2009년도 Q1 그리고 2010년 Q1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0%까지 못 낸 사람들이 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현재는 코비드 때 락다운 될 때도 락다운 됐었을 때 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크래시하고 이번 크래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디스트레스드 홈세요. 2010년에 보시게 되면 디스트레스드 그러니까 상태 안 좋거나 그 페이먼트 못 내는 매물들이 40%였는데 지금은 뭐 2%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2%밖에 안 되는데 집의 가격이 붕괴가 된다. 2% 가지고 붕괴된다는 건 좀 어렵겠죠. 어렵죠. 네. 하우싱 에셋 앤 모기지 뎃. 현재 파란색이 집의 시세고 그리고 이 오렌지가 몰게지 금액인데 이 금액만 보셔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mid December 마켓 컨디션 2022년 12월 중순에 이 데이터를 뽑은 건데 2021년 12월하고 2021년 12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간 가격 세일즈 가격이 4.8% 올라갔다. 홈 sold 그러니까 퀀티티 수량으로 봤을 때는 34%가 하락을 했어요. 아, 많이 줄었네요. 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갔다. 바이어 숫자가 줄었는데도 가격은 올라가느냐? 왜 그럴까요? 디맨드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바이어 준 만큼 셀러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트랜잭션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들 먹고 살기 힘들죠. 그 융자하신 분들 손가락 빨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판매 가격에서 차이는 크게 없다. 뉴 컨트랙트 새집 이제 계약 들어가는 게 36%가 줄었다. 그리고 리스트 프라이스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내놨을 때 95만 불에 팔린다. 미디언 데이즈 온 마켓 그러니까 내놓으면은 평균 며칠 만에 팔리느냐? 24일. 오,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예. 네. 액티브 리스팅 그러니까 나와 있는 매물의 숫자는 38%가 높아졌어요. 네. 2021년에 비해서. 그리고 뉴 프레시 리스팅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러니까 판매되고 있는 매물 숫자는 올라와 있는데 12월 달에 새로 나온 숫자는 22%가 줄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준 것만 해도 이게 2022년 12월과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한 건데 생각했던 것만큼 아 진짜 부동산 너무 안 좋아 이런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죠. 트랜잭션이 많지 않을 뿐이지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일이 없잖아. 자, 이자율이 작년 겨울 정점 7%까지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연방에서는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왜 실제 소비자들이 접하는 이자율은 내려오느냐? 이 당시에 지난 10월 달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자율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7%를 먹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먹인 거예요, 마진을. 거의 뭐 한 3%, 3.5%일 때 7%를 달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뭐 5%까지 오를 거니까 우린 7% 미리 받아놔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뜻은 뭐겠어요? 은행에서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6.25까지 내려왔으면은 이제 한 5, 6개월 있으면은 이제 이자율이 4% 중반, 뭐 5%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것도 일반 분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도 이거 알려고 하다가 머리 쥐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채널 고정. 꿀팁. 언임플로이먼트도 정상화됐다. 2020년에 코로나 때 막 15% 갔다가 지금은 다시 4% 정도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자, 그리고 페이롤 잡스 보게 되면은 W2. 네, W2 받으신 분들 그래 보면은 이 트렌드가 있어요. 2010년부터 계속해서 상승 곡선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절반으로 뚝 잠깐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그 트렌드로 다시 회복세를 하고 있다. 계속 또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네. 보니까. 이 탑 10들이 올해 짱 먹는다. 오, 진짜요? 좋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야, 이게 알짜배기만 이렇게 골라서.